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부동산 경매 물건 찾기 중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 네, 지난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전입일자, 확정일자 이런 것들, 네, 대항력에 관해서 용어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항력은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죠? 보증금에 대한 어떤 그 배당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한다. 그죠? 내가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배당 받지 못한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뭐예요? 확정일자는 배당 순이다. 배당 순위가 되는 일자다. 그죠? 확정일자가 늦으면 배당 자체는 이제 밀릴 수 있다. 그죠? 전입일자만 빠르다고 제가 대항력만 갖고 있다 해서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죠. 확정일자까지 그런 다른 권리들하고 비교했을 때 설정이라고 확정일자도 빨라야 돼요. 그래야 먼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래야 먼저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순위가 이제 순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죠. 1 위는 뭐 그러니까 영순위는 뭐예요? 경매 비용. 뭐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관심 있 주택을 이제 낙찰받을 때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낙찰자 입장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들도 막 순위가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굳이 다 아실 필요가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딱 경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뭐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것들, 먼저 그 배당을 받는 권리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이 전입일자 뭐 상관없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얘보다도 날짜는 늦게 설정된 권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먼저 가져가는 애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당해세, 조세, 임금채권. 예. 요 3개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세 조세 같은 경우는 조세 채권. 이건 전에도 제가 공매 관련 그 영상 올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간단히 뭐 이거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경매 물건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자, 당해세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뭐 직접 해당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주로 예를 들면 지방세, 그죠? 지방세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국세, 그죠? 이게 종부세가 있어요. 국세, 종부세가 보시면 되고 주요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좀 금액이 클 만한 거, 뭐 재산세가 되겠죠? 재산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요거는 무슨 구청, 지자체, 그죠? 지자체. 지자체에서 청구하면은, 그러니까 구청 같은데, 뭐 구청, 시청, 뭐. 자, 국세는 뭐 어디서 저거 해요? 예. 얘네들은 세무서, 무슨 뭐 마포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그죠? 지역별로 세무서 나눠져 있지만 결국엔 이 국세청에서 내려보낸 그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서에서 걷는다. 자, 얘네들은 뭐예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 늦더라도, 그죠? 늦더라도, 확정일자 다 필요 없어요. 늦더라도 먼저 가져가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예. 조세채권은 당해세가 아닌 것들은 다 조세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당해세를 제외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한 나머지 세금. 얘네들은 또 무조건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보다, 예,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그죠? 법정기일. 그러니까 이 조세채권이 부과되는, 예, 언제부터 부과되는지. 그죠? 법정기일이 빠를 경우, 예, 그죠? 빠를 경우, 그 해당,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먼저 배당. 그죠? 예.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뭐예요? 이거 임금 채권하고 또 뭐 있죠?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퇴직연금, 직장, 퇴직금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요 두 개가 있죠. 여기 뭐 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 그죠? 예, 그죠? 임금 채권.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이 물려 있으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 또는 인원들이 이 근로복지공단 통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인원이 많을 때 떼거지로. 예.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3년치에 해당하는, 실제로 월급 급여로 비교했을 땐 3개월치예요. 예. 해당하는 금액. 예. 요런 애들은 다 뭐예요? 먼저 가져간다. 예. 당해세랑 사실 당해세보다도 더 순위가 높습니다, 얘네들은. 예. 얘네들끼리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죠? 어느 때 먼저 가져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령인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냐. 그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상, 예, 얘네들 먼저 가져가고, 조세채권은 항상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법정기일하고 뭐예요? 대학령인 임차인의 확정일자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빠른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먼저 배당된다. 예. 요렇게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해세, 임금채권, 퇴직금, 주채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물건을 한번 보면서, 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 2회차 강의 때 올렸던 예시 물건이고요. 이거 제가 입찰했다 떨어진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표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해세나 조세채권, 예, 이런 애들이. 예, 그 두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해세, 조세채권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어디서 표현이 되냐? 우리가 이제 유료 경매정보지를 본다는 가정하에, 여기 보시면 경매정보지마다 조금 이제 요 UI나 요 생김새는 다르겠지만, 문건 송달 내역, 문건 송달 내역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교부권자라고 나옵니다. 교부권자. 네, 교부권자. 네, 요렇게 지자체나 세무서나, 얘들은 교부 청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교부 청구서를 제출을 해요. 물론 얘들도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늦게 제출하면 배당 못 받아요.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권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마스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인천 세무서라든지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관계자면은 이걸 다 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낙찰자가 돼야 이해관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미리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당해세나 조세채권, 그러니까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서 이런 요구 청구를 한 것들은, 그죠? 예. 직접 조사가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어, 그죠? 조사가 어렵다. 이해관계자만 가는, 그죠? 채권자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그죠? 채무자도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다만, 입찰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낙찰 받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요거는 간접적으로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해요. 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청에 직접 가셔서 경매 사건 번호 알려주시고 주소지 알려주시고 예 경매 입찰하는데 좀 대략적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주는 데가 있고 예 이 개인 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주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정확한 금액은 인제 알려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범위를 좁혀서 물어보시면 돼요. 뭐 "100만 원 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아 100만 원까지는 안 되네요." 그러면 예 어느 정도 금액이 파악이 되시죠. 예. 하지만 세무서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를 조사하시려면 결국에는 예 그 임차인이 거주하면 위임장이나 그죠? 어 함께 동행해서 예 동행을 통해 예 볼 수 있다.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냥. 처음 하실 때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임차인 저도 안 해 봤어요. 임차인 뭐 제가 지금 입찰하는 게 요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사는 해 봤는데 요렇게 임차인이 거주해 가지고 예 동행하거나 이거는 저 안 해 봤습니다. 예. 어떤 대가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한 뭐 어느 정도 한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직접 못 간다 그러면 위임장료 써 달라 그러면 이제 고거 들고 가서 볼 수 있겠죠, 위임 받았으니까. 임차인도 이해관계자가 되죠. 예. 아니면 같이 가시면 되고 그죠? 같이 가서 뭐 좀 확인해 주세요. 그죠? 아니면은 사진을 좀 찍어 와 주세요. 사진 찍어도 되거든요, 사건 열람할 때. 예. 복사도 되고 다 돼요. 예. 그래서 고런 걸 부탁을 할 수가 있지만 요게 아니면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임금 채권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이제 경매정보지에서 표현이 되냐면 음 잠시만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예. 물건을 한번 보시면 음 요 물건 한번 볼게요.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가 나왔어요. 예. 역시나 비쌉니다. 네 비싸죠? 그래서 음 매각기일은 인제 1월 10일 날 잡혀 있고 자 등기부를 보시면 뭐 권리상은 이거 전혀 문제가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임차인이 없으면은 권리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죠. 그죠? 왜? 낙찰자는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예 이거는 낙찰자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임차인이 없으면. 그죠? 예 전부 다 말소가 돼 버립니다. 예. 물론 이거 제가 또 더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뭐 가처분 이런 게 있어요.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그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소멸이. 예 아예 소유권 자체도 뭐 바뀔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해지지만 고건 나중에 뭐 기초 강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고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등기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임금 채권이.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가 돼 있죠, 가압류. 그죠? 네 가압류. 그래서 만약에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 확정일자도 제일 빠르고 예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돼 있더라도 이렇게 가압류가 걸려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게 임금채권이거든요. 그럼 얘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먼저 배당을 받는 바람에 만약에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 이만큼을 못 받았다. 예 그러면 낙찰자는 요만큼을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되죠,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한 사람이 누구누구의 뭐 50명 뭐 이렇게 떼거지로 신청한 경우 있어요, 단체로. 그죠? 요것도 임금 채권을 의심해 봐야 되죠. 그죠? 특히나 이제 주인이 뭐
물론 법인일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소유자가 뭐 그 법인의 뭐 대표이사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요런 데 이제 수심해 가지고 뭐 그 경매를 예 신청할 수가 있겠죠. 네 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고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경매 검색할 때 예 뭐 주택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보실 테니까 주택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경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고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경매 검색하시면 이제 보통 경매 검색 쪽을 누르시면 요렇게 그 검색 조건들이 있죠. 뭐 감정 가격과 최저 가격 뭐 요렇게 그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범위를 좁혀서 건물 면적이 어떻고 매각비율하고 유찰 횟수까지 그리고 법원별로도 보실 수 있고 내가 특정한 사건 번호를 알고겠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번 범위도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 검색 조건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물건 종류는 자 주택과 일단 비주택으로 나눠 보면 예. 주택은 아파트 이제 오피스텔 뭐 빌라 단독 다가구 등이 있고 예. 예를 들어 뭐 상가주택 네. 상가주택은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예. 상가주택 뭐예요? 상가랑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그걸 근린주택이라고 또 합니다. 근린주택.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비주택은 뭐가 있죠? 상가, 공장, 뭐 근린시설, 토지 우리가 경매정보지상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음 자 물건 종류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죠. 되게 많아요. 자 주거용 이제 흔히 말하는 주택, 아파트, 주택, 뭐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 상가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비주택이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뭐예요? 예. 모두 하이브리드적인 성격 갖고 있죠. 주택으로 간주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전입신고가 돼 있고 이러면.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뭐 근린 상가, 상가입니다, 상가. 사무실, 창고, 공장, 아파트용 공장 뭐예요? 그 지식산업센터. 그죠? 숙박시설 이제 모텔 같은 거. 그 고시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숙박, 호텔, 콘도, 교육시설, 종교시설 뭐 잡다한 시설들, 기타 시설들. 그리고 이제 토지도 지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리고 뭐 차량 선박, 기타 요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주거용으로 한번 보겠다. 그럼 주거용 클릭하시고 지역은 서울 거 볼게요. 그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물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서울에는 985 건의 물건들이 있다. 물건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소팅도 가능합니다. 매각 기일이 가장 최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가장 앞에 있는 것 위주로 지금 보게 돼 있죠. '난 최저가로 보고 싶다. 가격이 가장 낮은 순으로 보고 싶다.' 그죠? 내림차 순으로. 요렇게 최저 입찰가 최저가라는 건 최저 입찰가, 최저 입찰가 순으로 이렇게 쭉 검색이 돼요. 그죠? 자 주택 그죠? 그다음에 자 상업 및 업무용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 위주로 해 볼게요. 근린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창고, 공장, 숙박시설, 아파트용 공장 그죠? 뭐 사무실 요렇게 요 정도로만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요렇게 219건 정도 나온다. 그죠? 음. 요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이 나오죠.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보고 싶다. 그죠? 음. 자 토지. 자 토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뭐 다 전체 클릭하셔서
서울 거만 볼래? 그러면 이제 쭉 나오죠. 55건. 서울엔 토지가 많지가 않죠. 네. 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땅도 좁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쭉 보시면 지목별로 해서 예, 다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색, 그래서 오늘은 그 검색, 기본적인 검색 방법, 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물건 종류까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물건 하나씩, 그러니까 주택 중에 뭐 하나, 주택 하나씩 보는 시간을 하나 이제 예시를 들어서 예, 물건 보는 방법을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하면서 음, 간단한 손품 파는 방법, 그죠? 전화 임장, 뭐 현장 임장 이런 식으로 물건별로 예, 하나하나 예,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죠? 시세 조사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까지 알게 되실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경매 입찰. 예, 간단하죠? 예, 이 경매 입찰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죠? 예. 뭐 저도 뭐 다 경매 입찰 해 봤으니까 뭐 제가 했던 거 어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도 자, 먼저 배당받는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예, 먼저 배당받는. 그러니까 그 전입일자보다 느리더라도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 느리더라도 확정일자가 밀리더라도 예, 뭐예요? 예, 먼저 배당받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방해세, 그죠?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이제 일부만, 예, 일부만 그 경우 여기 말씀드렸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를 경우. 예,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아직 공매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공매 강의를 따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정기일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는 이제 공매는 이제 재산명세서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요렇게 이제 먼저 배당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런 거 정도는 살짝 주의하시고 우리 올해부터 아마 이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약간 약자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게 얘네들이 먼저 가져가게 돼 있지만 그죠? 이거 좀 법을 바꿔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얘네들보다 날짜 따져 가지고 예, 먼저 날짜가 빠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다 배당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예, 고렇게 좀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급부들이 있어요. 예, 뭐 대출 왜냐면 근저당이나 이런 애들은 근저당을 해 주는 금융권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예. 그죠? 네.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죠? 아, 근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세금을 나라에서 걷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수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현재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버전은 아직 유효하니까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나 이렇게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